실제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교전이 지난 25일에 이미 발생을 했었고 그때 북한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라는 지원단체의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상이 공개가 된 게 있는데 그 인공기를 탈취한 사진도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북한군을 향해서 무기 버려라라고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북한 말로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목소리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Мутипора, Сонджира, Джохан Хаджима. Мутипоро, Сундиро, Джохан Хаджима, Українанин, Дженеба Хобяк, Джунсухгау, 이소. 이 전장에 지금 내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군들이 러시아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긴급적으로 지금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기초 군사 용어 알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소통도 해야 하고 지시를 받아서 또 이행을 해야 되고 전쟁에 투입돼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것이 드론전이거든요. 핀셋처럼 이렇게 조준해서 사격한다면 피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가 현대 드론전을 지난 2년간 봤죠. 이제 그게 북한군이 지금 평야지대가 보통 산악지대에 그 적합하게 예. 훈련된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파병을 지금 간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그 북한 내부에서부터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 내 평야지대 비슷한 지형 지물에서 연습을 했을 가능성 네. 뭐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드론 이것까지 대비한 이제 훈련들이 정말 실전처럼 있었을까? 네.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뭐 별다른 훈련 없이 만약에 쿠르스크 지역에 평야지대에 지금 투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드론전을 당해낼 재간이 있을지 이제 그게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술로 1등이라고 하잖아요. 드론 기술로. 그렇죠. 지난 2년간 봉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이제 탱크 파괴하고 러시아군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 초반에는 다 러시아가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지금 2년 넘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첨단 드론전 이 양상들을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얼만큼 좀 북한군이 파병돼 있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북한군들이 최정예 병력이면은 러시아 이제 육군 전술상 돌격보병이나 특수보병으로 사용이 돼야 네. 되는데 만약 일회용 보병처럼 하루에 한 1,000명씩 막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 일회용 보병처럼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2,000명 보낸다 하더라도 뭐 몇 주 아니면은 몇 달을 좀 버티기 힘든 네.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전황의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보위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목소리와 정보위의 목소리 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DPRK has sent approximately 10,000 soldiers in total to train in eastern Russia.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these troops will be employed in some type of infantry role. What that could be remains to be seen.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예 부대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하지만 크루스크라든지 이런 전쟁터의 경우는 평원, 개활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자,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론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저 병사에게 정확하게 드론으로 지금 물건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종이도 보내주고 있는데 저 종이에 적혀 있는 게 투항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지금 정확하게 타격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도 정말 정확하게 위치 오차 거의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하에 벙커를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열감지를 통해서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고 그 사람의 몸보다 훨씬 작은 정말 쥐 한 마리까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지금 이성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군에는 드론조차 보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훈련은 당연히 뭐 불가능했을 터이고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온통 평야지대
그러니까 사방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땅 밑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드론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상공에서도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려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라면 북한군의 앞으로 희생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정보 당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참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이라는 곳이 이제 드론이라는 무기에 취약하고 또 여기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북한 군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할 필요도 없겠지만 네.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평원지대라는 게 쿠르스크인데, 그러면 북한군을 파병할 때 쿠르스크 말고 다른 지역으로 좀 파병을 보냈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왜 하필 이 평원지대에 파병을 해서 북한군이 어떤 수도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의 길이가 약 1,000km 정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1,000km가 다 평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북한군에게 적합한 산 지형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군요. 예, 폭풍군단이 주로 북한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던 것은 은폐, 언폐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산줄기를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적발되지 않고 중심 깊숙이 침투를 해서 후방을 교란하고 빠져나가는 전술을 채택을 했고, 그런 훈련만 10주년간 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러시아에 파견되고 나서 약 2주가량의 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이 됐는데, 그 2주가량 훈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네. 혹은 뭐 총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훈련을 하고 파견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2주라는 시간은 이 드론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러시아의 뭐 평원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평원에서 알맞는 전술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은 사실상 어떠한 지형 지물로 자기가 싸워야 되는지 어떤 적을 상대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전투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을 파병한 대가로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핵심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 또는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술 인력부터 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기술 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파견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과, 아무래도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게 특수 부대이니까 그와 관련된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미 지금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넘어갔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이 파병을 전제로 어떤 정말 기술적인 거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인지, 기술을 또 받는다면 어떤 기술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파병의 대가로 기술을 받는다고 하면 ICBM을 올렸다가 이게 미국 태평양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 기술을 전수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기술을 전수해 준다고 한다면 상대국이 모르게 침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이 정말로 전수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다만 러시아도 북한에 이런 기술을 전수해 줬을 때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견제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정부가 더 좀 은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무분별한 정보들이 언론에 막 공개가 되는데, 이게 마치 지금의 어떤 국정 불안을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고요. 또 러시아를 좀 경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지대, 그러니까 특히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폭풍 군단이 제 아무리 훌륭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 형태를,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정예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폭풍 군단을 러시아로 파병을 보냈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푸틴을 의식한 그런 어떤
행보냐, 그런 지시였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작년부터 보면 김정은이 현지 지도, 특히 이제 뭐 군수 공장이나 뭐 부대 훈련 현장들을 갈 때 그걸 저는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실제 본인이 이제 총을 쏴보는 훈련도 보여주고 네. 자기 부대 이제 훈련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푸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군수 물자 무기들과 그리고 부대 인력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좀 발행하는 듯한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풍 군단이 산악지대에 좀 유리하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후방 교란과 요인 암살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데 굳이 또 폭풍 군단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최정예 부대를 보냄으로써 푸틴한테 이제 최고의 성의를 좀 보이고 그로부터 또 최대한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보여주기 효과가 예 그런 이제 포석인 거죠. 일단 또 뭐 보내려고 한다면 또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좀 성과를 내야 러시아한테도 또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폭풍 군단이 간 게 맞다라고 한다면 최정예 부대를 보낸 게 푸틴과 러시아를 아주 직접적으로 김정은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네,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 핵심 측근들이 이미 지금 러시아로 넘어간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파병의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승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과도한 우려입니까? 글쎄요, 그런 우려를 지금 충분히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해였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 그 만남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양상이 북한이 개입하면서 또 다른 전 세계 위협 안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동해상에 미사일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은 동해상이지만 더 멀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미일, 한 이 사이에서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네.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지금 상황을 이제 한미일과 이제 북중로의 신냉전이라고 표현한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국제 세계가 지금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위급하게 또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